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원룸 임대,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다 똑같습니다. 일단 원룸 임대로 일단 주제를 정했고요. 거주 임대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는데 집주인한테도 얘기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짜 못된 임대들 엄청 많거든요. 이럴 때 진짜 전화가 많이 와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 근데 거의 솔직히 답은 없지만 어느 선까지 하면 답변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원룸 임대 하자가 발생될 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관리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업소 통해서 많이 되지만 원룸 같은 경우는 들고 낡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자주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 아닌 이상은 하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일단은 원룸 계약 전에 저는 항상 거기 그 세입자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계약할 때도 그래요. 들어갈 때 뭔가 하자 부분이 있으면 일단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한테 보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처리를 안 해도 일단 증거가 남기 때문에 나갈 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룸 계약 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자 있으면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요. 계약 전에는 갑입니다. 들어갈 때는 갑인데,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서로 이제 동등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이제 있으면 하자 처리를 꼭 해달라고 하고요. 입주할 때까지 계약서에 그 특약서 넣으면 됩니다. 입주 전에도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아까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입 딱 들어갈 때 보니까 하자가 있어. 그러면 사진을 찍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일단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나 아니면 주인분 저장을 하게 되면 카톡이 뜨잖아요. 카톡으로 보내세요. 주인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를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잘못 없다고 하면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전화만 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짜 나몰라 하신 분 있어요. 못된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하자가 발생할 때 바로 해주면 좋은데 이 못된 사람들 때문에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자가 있다면은 꼭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연세 너무 많이 드시면 카톡 안 하니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화로 하자 좀 처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뭔 문제 있으니까 좀 처리해 주세요. 보통 분들은 다 안 해줘요. 안 해주신 분들이 있어도 문제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많이 계약한 지면 우리가 딱 알겠는데, 진짜 골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맨 처음에 살기로 해가지고 관리비 좀 더 내고 살았는데, 같이 살던 사람이 나갔나봐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제 집을 빼야 되니까 일단 집을 비워놓겠다. 그러면 비워놓은 거니까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관리비를 해서 두 명분 안 내는 걸로 원래 그 계약서 들어갔거든요. 근데도 두 명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 임대인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본인들만 X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거주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 남기고 나중에 나갈 때 너무 1년이나 2년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 갖고 보여주고 처리하면 됩니다. 문자에 내용 남아있을 거예요. 안 지우면은. 그거 핸드폰 바꿔도 내용 남아있어요. 저는 중개업자라 웬만하면 문자 이런 거 보낸 거 그 전에 있던 거 아무것도 안 지웁니다. 이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못 보내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1년 지나서 진짜 못된 임대인이 분명히 제가 세입자 나갈 때 도배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보증금 잔금 돌려주기 전날. 그래서 그걸로 두 분이 아래 처리를 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이 도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보증금 돌려주고 나서 나한테 사진 보낸 거 아니냐.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1년 지나니까 바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웃긴 거죠. 당연히 증거 지울 줄 알고. 근데 저는 핸드폰 번호 거기도 문자 절대 안 지우거든요. 봤더니 제가 계약서를 찾아서 봤더니 보증금 돌려준 날짜보다 내가 하루 전에 더 빨리 보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해서 지랄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을 호구로 하냐고. 중개업자면 뭐 다 만만한 거냐고. 진짜 이런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거주에 지장이 있는데 임대인이 안 해준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하다가 이거 안 해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중개업자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계약을 해주면서 특약성 내용을 다 넣지 그 임대인이 못된 놈인지 아닌지는 임차인이 그 임차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이거 우리가 뭐 총동접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집 우리가 골라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특약성 내용을 꼼꼼히 넣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통해서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옴룸 하자 발생했는데 임대인 처리 안 해준다. 이게 제일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하자 사진을 찍고 문자나 카톡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달합니다. 그리고 거주가 불편한 것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해달라고. 근데 나 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X 같은 분들이 있죠. 일단 하자 사진과 함께 날짜를 지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 증명 보낼 때 하자 사진과 날짜를 지정해서 이때까지 안 해주면 나 이거 지장이 있어서 그냥 나가겠다. 보증금 돌려달라. 그때까지 안 해주면 하고 최고장으로 문자를 보내요. 그래도 안 해준다. 그 최고장 날짜에서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요. 내용 증명서를 봐야 됩니다. 내용 증명은 일단 인터넷 보시면 대충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본인이 거래했던 부동산에다가 일단 여쭤보세요. 일단 부동산이 중간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임대인이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도 컨트롤이 안 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거의 해주는데 왜냐 간혹 그분들이 안 해주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우리 그 집은 계약을 안 해요. 왜냐면 그 다음 들어온 세입자 또 하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개업자를 통해서도 해주는데 100에 1000명 중에 1명은 꼭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 가서 내용증명서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최소한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가서 내용증명 세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체국 가서 이제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등기로. 그러면은 우체국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본인은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임대인한테 갑니다. 임대인 주소로. 그럼 봤잖아요. 그럼 최소한 행동을 보입니다. 안 보이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 내용증명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살면서 내용증명 받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받으면 솔직히 움찔해. 왜냐 옆에 등기로 날르면서 법은 그 도장 찍혀 있거든요. 등기로 볼 때 좀 비싸요, 비용이. 근데 그 내용증명은 부동산이 아니라 직거래를 많이 했던 분이나 그런 상황에서는요, 내용은 하자로 인해서 거주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안 해준다고 하면은 불편함으로써 이리 집을 빼겠다. 만약 하자 처리를 안 해주고 빼주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을 보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대로 액션 보여요. 무조건. 근데 그래도 답이 없다면 진짜 이건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아니 나는 월세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때는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변에 이제 법무사는 일단 상담한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했던 부동산이라게 통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뻔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내고 나설 때까지는 그래도 월세를 넣어야 돼요. 소송으로 들어갈 때 법무사를 이제 받고 그때부터 안 넣어도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다 내야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소송을 가더라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돼요. 이 소송 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왜냐면은 나는 그때까지 내 세입자로서 살면서 최소한의 모든 걸 다 지키고 나서 이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5번에서 끝납니다. 내용증문 보내면요 거의 끝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협박이 들어가요. 사모님 이렇게 되면 사장님 이렇게 되면 법으로 이기지도 못하고요. 동네 소문 안 좋게 나고요. 집 임대도 안 나가요. 거의 대부분 해줍니다. 이런 일이 꼭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꼭 이거 하시고 그리고 꼭 거주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하자 사진과 함께 날짜를 지정해서 임대인에게 최고장을 보내요. 그러면서 중개업자한테 계약한 부동산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웬만하면 처리를 해줘요.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중개업자를 대표는 아니지만 정말 죄송스러운
싶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차피 계약을 했으면 최소한의 도의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저희한테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임대는 얘기해봤자 안 들어 처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중개업자 수수료 받았으니까 뭐 도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책임은 없지만 중개업자로서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가 있잖아요. 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혹시 그 부동산이 폐업해서 망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 가서 도와달라고 하든가, 없다. 그럼 저한테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계약서만 금방 만들어 드립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시면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어떤 분이 그 관리비 문제로 되게 기분 나빠서 이제 들어와 살았는데, 이제 산다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냐 하니까, 내용 증명 보내시라고 했어요, 그냥. 그게 제일 강력한 거라. 한번 보내보시라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연락은 안 왔는데요.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대부분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살다가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처리 안 해준 분 있으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글을 남겼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내용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